오늘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두 가지 현상, 도박과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는 존재할 수 없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10만원을 주면 9만 5천원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누가 한다면 당연히 거절하시겠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카지노를 찾아 룰렛 테이블에 앉습니다. 또한 로또는 매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이 기묘한 현상은 우리에게 인간의 경제적 행동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불리한 확률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로또를 예로 들어 복권이 어떻게 이익을 얻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또는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6개를 선택합니다.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 확률입니다. 이는 약 0.0000123%의 확률입니다. 너무나 작은 확률이지만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구매합니다. 로또 한 장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부는 당첨금으로 적립되고 나머지는 복권 사업자의 수익과 운영비 그리고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5,000원어치의 로또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평균적으로 약 2,500원 정도가 당첨금으로 적립됩니다.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5,000원을 내고 2,500원을 받는 셈입니다. 이론적으로 무한히 로또를 구매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투자한 금액의 절반 정도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작은 확률의 차이가 복권 사업에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로또 매출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글로벌 복권 사업은 연간 약 5천억 달러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도박과 흥미롭게 대비되는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보험은 크게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민간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추가로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죠. 보험은 본질적으로 도박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일종의 도박회사지만 역할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도박꾼이고 여러분이 카지노인 셈이죠.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을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연간 100만원을 실손의료보험료로 지불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여러분이 그 해에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도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도 운영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익 마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대형 보험사인 삼성생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약 20조 원을 거뒀지만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19조 원이었습니다. 이를 단순화해서 보면 여러분이 보험회사에 만원을 지불할 때 약 9,500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로또에 비하면 훨씬 나은 확률이지만 여전히 돈을 잃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할까요? 이는 손실 회피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금액을 잃는 것을 그만큼을 얻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즉 5만원을 잃는 부정적인 경험은 5만원을 얻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보험은 큰 손실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작은 손실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인해 보험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게 됩니다. 보험회사에게는 유리한 도박이고 소비자에게는 금전적 손실의 부재가 지불하는 돈보다 더 가치있게 느껴지는 거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간 심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100% 확실하게 5만원을 받는다. 두 번째, 80%의 확률로 62,500원을 받는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해보세요. 실제 설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실한 5만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두 선택지의 기대값이 정확히 같다는 것입니다. 80%의 62,500원은 평균적으로 5만원과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이 두 선택지에 대해 선호도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특정 금액을 잃는 것을 그만큼을 얻는 것보다 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즉 5만원을 잃는 부정적인 경험은 5만원을 얻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선택지에는 손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확실한 이득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는 우리의 경제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보험 가입. 한국인들이 실손 의료 보험이나 암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 성향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주식보다는 예금이나 적금을 선호하는 경향도 이런 심리를 반영합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선호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이 강한 것도 이런 심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호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는 비투나 영끌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확률과 보상의 크기가 변할 때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확실한 이득을 선호하고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선호도는 상황에 따라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다음 선택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100% 확실하게 5만원을 받는다. 두 번째, 0.5%의 확률로 1000만원을 받는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실제 설문 결과 64%의 응답자가 0.5% 확률로 1000만원을 받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앞서 본 결과와는 정반대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는 사람들이 저확률 고수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확률의 큰 이득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 도박 상황에서도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경마장에서 사람들은 종종 승산이 가장 높은 말보다는 승산이 낮지만 배당이 높은 말에 베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니스 경기 베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고의 선수에 베팅하는 것이 실제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지만 승산이 가장 낮은 선수에 대한 베팅은 평균 81%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 가지 설명은 사람들이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지만 돈을 수천 배로 늘리는 것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확률 고수익 선호 현상은 복권의 인기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낮지만 그 보상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경제적 결정은 단순히 수학적 기대값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박의 수학적 불리함과 인간의 복잡한 심리적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왜 사람들은 여전히 도박을 하는 걸까요? 첫째, 앞서 언급한 저확률 고수익 선호 현상이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돈을 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료됩니다. 둘째, 도박은 강력한 심리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승리했을 때의 흥분과 도파민 분비는 중독성이 있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박으로 이끕니다. 셋째, 도박사의 오류라는 인지적 편향이 작용합니다. 이는 특정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결과가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오류입니다. 넷째, 통제의 환상이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도박꾼들은 종종 자신이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질 때 특정 방식으로 던지면 원하는 숫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도박은 종종 사회적 활동으로 여겨지며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오락으로 인식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도박은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나 문제를 잠시 잊고 흥분과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은 수학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도박을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도박과 보험의 경제학적, 심리학적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경제적 행동이 단순히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저확률의 큰 이득의 매력을 느낍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보험 산업을 지탱하는 한편 도박 산업을 번창하게 만듭니다. 결국 경제학과 심리학의 교차점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더 나은 정책과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